여러분 안녕하세요. PC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워드 프로세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쓰실 텐데요. 지금부터 HWP, MS 워드 등 프로그램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구글 문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청하시면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어떤 문서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구글 문서에서 모두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글 문서를 쓰기 위해서는 구글에 계정이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구글 크롬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거의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을 실행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문서가 있죠. 자, 문서 실행합니다. 자, 이 구글 문서의 장점은 뭐죠? 내 컴퓨터, 즉 로컬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고 자동 저장이 되죠. 그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만 되면 어디에서든지 열어보고 작업할 수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구글 문서에는 또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 없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작업했던 문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이거를 열을 수도 있겠죠. 자, 새로운 문서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가 열리게 되죠.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될 텐데 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것은 직접 타이핑을 해도 되겠지만 이 구글 문서에 편리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에 보시게 되면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도구 쭉 있는데 여기서 도구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음성 입력이라고 있어요. 이 음성 입력은 PC에서는 이렇게 기본 메뉴로 들어가 있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키보드에 음성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서는 이 구글 문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구글 문서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나오겠죠. 자, 스마트폰용 구글 문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문서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문서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문서를 열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열었을 때 메뉴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는 PC용처럼 메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PC처럼 도구에 음성 입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디서 입력을 하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다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스마트폰 하단에 자판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죠. 이것은 키보드에서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쓰는 키보드는 삼성 키보드인데요. 여러분이 어떤 키보드를 쓰셔도 전부 여기 있는 음성 입력 버튼은 전부 있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시고 그대로 음성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C에서 음성으로 입력을 하시려면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마이크는 다이소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 3,000원이나 5,0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시면 PC 이용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하나 구입을 해두시면 나중에 굉장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자, 음성 입력 누르고요. 그대로 누르고 말만 하면 됩니다. 자, 일일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구글 문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과 협업도 가능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죠? 바로 들어가죠. 자, 인식되는 게 거의 완벽하게 인식이 됩니다. 틀린 부분이 없죠? 띄어쓰기가 가끔 잘못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영어로 음성 입력을 하실 때에는 여기 음성 입력 창에서 영어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한국어로 해주시면 한국어밖에는 입력이 안 돼요. 영어로 하실 때는 영어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이 구글 문서를 사용하시다 보면 텍스트가
자음과 모음이 분리돼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자 이렇게 문서가 조합이 돼서 들어가지 않고 전부 분리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재시동해도 안 되고 적용이 안 되죠. 자, 간단하게 다시 원상복귀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하단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텍스트 인풋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를 종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구글과 이게 충돌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꼭 음성 입력을 하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끝내기 해주시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입력이 되겠죠? 재시동을 하시고 구글 크롬을 껐다 키시고 하시는데 이렇게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원상복귀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자, 상단 메뉴 도구에 들어가시면 문서 번역이라고 있죠.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를 번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긁어서 번역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문서 전체만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도구 들어가셔서 문서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문서에 번역된 사본을 만든다고 하죠. 자, 지금 현재 문서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을 번역해서 새로운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언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언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에서 원하는 언어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주시고요.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문서가 또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번역 기능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할 때 요즘은 이런 저작권 문제도 있고 또는 내가 굉장히 공들여서 작업을 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끼리 돌려볼 경우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예, 이럴 때는 여기에 워터마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이 내가 작업한 이 문서를 마음대로 다른 곳에 활용할 수가 없죠. 자, 워터마크는 상단 삽입 메뉴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워터마크라고 있죠. 자, 신규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신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워터마크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로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고요. 텍스트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로고라든지 여러분만의 이미지가 있을 경우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여기서 그 이미지 그대로 불러오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PC에서 업로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얹어서 워터마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텍스트 삽입해 볼까요? 자, ib96.com 썼습니다. 자, 쓰자마자 바로 워터마크 들어가죠. 이렇게. 자, 이것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바닥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텍스트와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자, 만약에 여기에 텍스트가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해볼게요. 컨트롤 C에서 여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워터마크 위에 글씨가 써지죠? 자, 그래서 이 문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이 글씨 사이사이에 있는 이 워터마크를 전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문서로 돼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걸 PDF로 변환을 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서식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글꼴을 내가 원하는 다른 글꼴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이즈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워터마크를 아주 크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작게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태릭체, 그 다음 투명도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서 더 투명하게 줄 수도 있고 좀 더 진하게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대각선과 가로 둘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워터마크일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줍니다. 물론 삭제도 가능하겠죠.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서는 워터마크가 들어간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워터마크 많이 활용해 보세요. 내가 공들여서 작업했는데 그 문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정말 기분 나쁘겠죠? 내가 작업한 문서에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넣어서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터마크를 넣어주면 훨씬 문서가 무게감이 있겠죠?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특수 문자와 수식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들이 특수 문자와 수식 입력이 굉장히 귀찮게 돼 있죠. 구글 문서는 간단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 들어가시면 여기에 특수 문자와 등식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특수 문자 볼게요. 자, 특수 문자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수 문자 삽입하려면 좀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구글 문서는 아주 간단하게 삽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서 보기 힘든 이런 종류의 좀 더 다양한 특수 문자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호, 카테고리에 화살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특수 문자 골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특수 문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죠. 자, 카테고리와 기호 또는 화살표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려서 찾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린 것과 비슷한 특수 문자를 찾아줍니다. 이런 게 정말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비슷한 걸 찾아줘요. 자, 최대한 비슷한 걸 다 찾아주죠. 이런 거. 자, 어때요? 편리하죠, 이런 거. 자, 이런 건 아주 재밌는 특수 문자네요. 그죠? 자, 이렇게도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화살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화살표 찾아주고 관련된 한자어까지 전부 나오네요. 자, 이 얘기는 한자를 입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물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 찾아주네요. 자, 이런 부분이 구글 문서의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또 삽입 들어가시고요. 이번엔 등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등식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칸이 하나 나오는데 위쪽에 보시면 그리스 문자, 기타 연산, 관계, 수학 작업, 화살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복잡한 수학 연산 공식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리미트 이런 것들 있죠. 뭐 적분 표시도 다 나오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 적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숫자를 써봅니다. 뭐 2 주시고요. 자, 위쪽은 5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뭐 시그마와 리미트까지 한번 다 넣어볼까요? 자, 시그마 0부터 자, 뭐 1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끝에 놓고요. 자, 리미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떻죠? 다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다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뭐 등호도 있고요. 다양한 수학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세타, 감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수식 입력도 간편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네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의 편리한 몇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그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아주 범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사이즈라든지 뭐 볼드체, 이태릭체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한두 번만 이렇게 뒤져보시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글 문서의 또 하나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인 저장 방식인데요. 이 구글 문서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죠. 자, 자동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될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내가 저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장이 되죠. 자, 그래서 파일을 눌러도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동 저장이 되니까 아예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데 내 컴퓨터에 내려받아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파일의 다운로드에 가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방식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네요. 지금은 구글 문서로 작업이 돼 있는데 이것을 내려받을 때 어떤 것으로 내려받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MS 워드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인 워드패드, RTF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DF 문서로도 내려받을 수 있네요. 이 구글 문서는 뭐 파일을 변환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XT 파일이라든지 웹페이지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UB으로도 가능하네요. EPUB은 뭐죠? 이북이죠?
이북 방식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북 출판물들 등록하는데 바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HWP는 없잖아요. 이 HWP는 오픈 도큐먼트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HWP에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오픈 도큐먼트 방식은 HWP에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HWP는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 비해 이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HWP는 이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다른 워드 프로세서와 호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구글 문서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공유와 협업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작업한 다음 다른 사람과 이 문서를 공유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공유를 해야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서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누릅니다. 자, 제목을 테스트로 정했어요.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용자를 아예 지정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링크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를 지정하면 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나 계정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거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링크를 보내주시는 게 제일 편리한 방법이겠죠. 자, 여기서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링크가 복사가 되고요. 그 링크를 카톡, 문자, 이메일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상대편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링크를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 그 링크 복사한 거를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전송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에게 링크가 전송이 됐죠? 자, 그러면 상대편은 PC나 스마트폰 상관없이 링크만 클릭하면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냈죠? 자,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카톡에 대화방에 들어오면 그 링크가 들어와 있죠? 자, 이 링크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docs.google.com 들어오게 되네요. 지금 우리가 문서를 전송했을 때 그 제목이 보이게 되죠? 자, 그 대신 이 링크를 받은 상대편은 구글 문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글 계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앱 사용하기 눌러서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문서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대편 스마트폰이고요. 이거는 지금 제 컴퓨터에서 문서를 보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큐멘트의 우측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댓글 추가, 수정 제한이라고 있죠. 자, 댓글 추가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옆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댓글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댓글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댓글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 문서에도 이렇게 뭔가 댓글이 있다고 표시가 나오죠. 자, 눌러줍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댓글창이 열리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추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답변 추가해서 또 상대편은 그걸 열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공동으로 문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다른 연락 필요 없이 이 문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서 동시에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대화하듯이 즉석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링크는 해당하는 문서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서에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끔은 내 문서를 전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른 문서에는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링크를 전송해준 해당 문서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구글 문서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과 서로 링크를 공유해서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채팅을 통해서 간단하게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구글 문서는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고 웹상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기기를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명과 동시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